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료연력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연력학에서 통상 증명될 수 없는 두 가지, 그러나 사실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두 개의 법칙,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1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져 있고 엔트로피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될 수 없지만 이제 상식선에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연력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어널리시스나 과목 아니면 어떤 디스플린에서는 1법칙과 2법칙을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명될 수 없고요. 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파생된 무궁무진한 응용들이 있고요. 그 응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1법칙과 2법칙은 배우는 내용들은 다 모두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모다잉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상태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프로세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잠깐 다시 나오고 1법칙을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약간 요약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평형 상태는 모든 형태의 포텐셜이 일정한 호모지니어스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비평형 상태에서는 다 평형 상태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평형 상태에서는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바로 비가역 엔트로피가 생성됩니다. 이 비가역 엔트로피의 발생량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므로 평형 상태에서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접근할 때 비가역 엔트로피가 발생하고, 그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사실 0보다 같은 경우는 다른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오는 겁니다.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오게 되면 그때는 엔트로피 발생량이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는 산의 정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도를 엔트로피로 비유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산의 정점에서는 고도가 최대가 되듯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평형 상태, equilibrium state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오는 모든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과정은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pontaneous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접근하고 이 경로 중간에 시스템이 한 번도 평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역 과정이 됩니다. 가역 과정,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다름 아닌 그 과정 전반을 통해서 시스템이 평형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탁자가 평평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체를 움직였을 때 마찰을 무시한다면, 공을 굴렸고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 과정은 가역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죠. 우리가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어야만 이동을 합니다. 자발적인 과정, 비가역 과정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경사가 져 있다라고 하면 중력장이 존재하는 경우죠. 중력장이 존재하는 경우엔 이것이 자발적으로
중력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시스템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발생하며 이것은 비가역 과정이 됩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력학적 상태와 상태 변수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듯이 연력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포넌트가 하나인 시스템에 대해서 주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리고 부피와 몰수가 일정한 가운데서 이것은 온도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U와 S 간에 어떤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안다면 내부 에너지가 유일하게 결정되고요. 내부 에너지를 안다면 엔트로피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유일하다. 이것이 핵심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유일하므로 이것이 상태 변수가 되는데요. 정확히는 U와 S가 다 상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이 되고, 만약 상태 변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요 다음 그림을 잘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이런 경로를 거쳤던 이 과정에서의 델타 U가 유일하다면 델타 S도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 경로에 의존하는 값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 W 뭐 이런 것들은 경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력학적 상태 변수들이기 때문에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값과 끝 값을 알면 델타 U를 계산할 수 있고요. 질문을 바꿔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S를 모르고 U1과 U2만 알고 있고 델타 U를 안다면 그것에 의해서 델타 S가 유일하게 정의됩니다. 델타 S가 유일하게 정의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가정은 이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시스템은 이 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 선을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이퀄리브리엄 라인, 시스템의 평형을 기술하는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헤스의 법칙 그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엔탈피의 변화량이 화학 반응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을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서 그렇고 이 지금 하고 있는 논의와 같은 논의입니다. 자,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상태 변수 값들이 변화하는 것, 이것은 내추럴 베리어블은 아니죠. 내추럴 베리어블은 아니고 뭐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값들이 내부적인 과정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 인터널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이게 내부 에너지가 됐든 엔탈피가 됐든 부피가 됐든 교환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익스체인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자발 과정 irreversible 프로세스 뭐라고 얘기했죠? 자, 평형이 있고 어떠한,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들은 비평형 상태입니다. non-equilibrium state에서 빨간색인 equilibrium state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모든 과정, 이것들은 자발적인 과정이고 비평형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ds 혹은 ds1 리버서블이 양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비평형 과정에서 이것이 양수이기 위해선 이 상태에선 어떤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 포텐셜이 일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케미칼 포텐셜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이 그레디언트가 바로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이 구동력은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한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모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E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E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건 익스체인지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서라운딩과 시스템은 항상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교환되는 값입니다. 엔트로피도 부피도 몰수, 노매스도 교환되지 않는, 이것이 다 0이라면 isolated, 고립된 경우입니다. closed는 mass exchange는 없습니다. 다만 엔트로피나 볼륨 exchange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량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E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클로즈드 시스템에선 물질 이동만 없고 열과 일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DSE가 0이고 DV 0이 아니다. 요거 되게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픈 시스템은 매스 익스체인지도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1법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달리 얘기하면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와 주변의 인터널 에너지 합을 총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콘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du 토탈은 0. 교과서에 따라선 du는 0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du는 토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은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이라는 우첨자를 생략하고 du 서라운딩만 붙여서 이거를 합친 것을 du 토탈. 이것을 du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요 du를 훨씬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쓰기가 du sys라고 매번 쓰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du라고 교과서에서 컨벤션으로 정의했습니다. 방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서라운딩과 시스템 간의 교환이라고 했고요. 부피가 됐든 매터가 됐든 엔트로피가 됐든 다 시스템에, 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주입되는 양을 양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 익스체인지 방향